굉장히 신랄하게 한국 정치를 비판하셨죠. 아주 깊게 새겨들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균형도 좀 맞추고 싶어서 그거는 또 대조된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하고 우리의 정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좀 무리겠는 측면도 있죠.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했고 또 제국주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3세기를 짓밟은 야만적인 역사도 있죠. 프랑스 정치가 언제나 모범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1870년, 80년대부터 치열하게 투쟁을 해봤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응집이 돼서 민족해방 전쟁, 투쟁까지 이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시절 날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투쟁 역사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거죠. 그 밑그림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다른 정치적 근육과 체력이 또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자괴심만 갖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힘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의 역사는 우리한테 참고가 되죠. 하지만 그와는 다른 환경과 그와는 다른 시대의 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는 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프랑스는 굉장히 위대한 역사죠. 그러나 그것도 100년의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반동, 복고, 왕정체제의 귀향도 겪게 되죠. 파리 코문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치열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알제리 해방 투쟁을 짓밟았던 야만의 역사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의 위대한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탄생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민족해방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약도하는 핏줄인가 하는 것을 세상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범에 앞서서 김성기 대표님이 쓰신 내용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강연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민특위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45년에서 48년까지 미 군정은 점령체제인 동시에 우리에게 침략행위를 했죠. 울산을 만들어 자존부를 파괴했죠. 울산을 만들었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뭉개버렸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매국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지배 세력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 민족에 대한 반역을 은폐하고 그런 그 줄기가 주구장창 우리 역사를 지배받던 거 아니겠어요? 미군정은 이 땅에 있는 군사 독재 정치의 원형입니다. 원형뿐만 아니라 원형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 희생은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엔 100년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 빛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만 이 전부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재헌의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적나라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 1945년에 우리가 세운 정부가 누구에 의해서 좌절당했는지 누구 때문에 파괴됐는지 써놔야죠. 3.1운동 이후에 3.1혁명 이후에 치열한 해방 투쟁을 어디서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희생됐는지 다 써야죠. 좌익, 민족주의자 다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계 혁명사와 어깨를 같이 했는지 중국 혁명, 러시아 혁명까지 우리는 참여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혁명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교육하면은 아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왜 또 뒤흔드냐라고 했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촛불행동은 2019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부터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지목한 제가 시작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1차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1단계 박근혜 퇴진, 탄핵, 2단계 정치검찰의 권력 찬탈을 막으려고 했던 노력들, 제3단계 이들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대선에서의 이들에 대한 싸움을 쭉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왜 처음부터 싸웠지? 정부가 지금 취임단했는데 당연한 거죠. 구테타 세력이 국가 권력을 찬탈했으니까, 잡았으니까 선거로 천만의 말씀. 이미 2019년에 거대한 정치검찰 권력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과 이 나라의 법적 카르텔, 언론 카르텔 전부 다 하나의 요새가 돼서 이사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구테타로 집권한 자들하고는 처음부터 싸우는 게 맞는 거죠. 더 두고 봐야죠. 정말 말씀. 뭘 더 두고 봐요? 결정적인 시간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는 말이고, 진지를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분노하고 그 분노가 기세가 되고 동력이 돼서, 그래서 국민 대중들이 윤석열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진지를 구축해 온 역사가 제가 3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리고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국민 대중들이 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끈질기게 해온 거죠. 촛불행동이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을 토대로 해서 내일 4월 19일, 그것이 3년 전에 출범일입니다. 그날에 일부러 택했죠. 미안의 혁명을 어떻게 완성으로 바꿀 것인가. 4.1이 선망난 그릇이 아닙니다. 한번 남북의 평화의 미래까지 이룩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 미국이 개입해서 올려 그걸 통해서 완전히 평화통일 운동을 좌절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내란세력 척결, 민주정부 건설,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북 평화의 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토대 위에 대외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토대 위에 세계 체제의 변화의 이행기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그 밑바닥에 민주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거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좌절됐던 그 시기, 그거 어떤 식으로 좌절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군적인 박살을 냈고 이승만 정권이 이어받아서 해산시켰고, 그 6월 총 반기였잖아요. 49년 6월 6일 날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걸 은폐하고 6월 2일 현충일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날을 현충일로 둔갑시킨 거죠. 이런 딸 역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신적 과제죠.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이 됐고, 당연히 응당 내란수기는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란수기에 매일매일 지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내란수기가 구성한 조직은 내란 조직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국무회의는 내란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한독수 상무위가 내란 대응을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 피현징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탄핵시켜야죠. 한독수가 뭐 나온다는데 지금 빌밀주는 거 아니야? 패배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럼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목적이 패배주의입니다. 이자는 위헌한 자고, 그래서 탄핵당한 놈이야. 국가의 책임을 절대로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치고 나가야죠. 뭐 당당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한독수 최상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기가 정책 기반, 경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 조직이죠. 제1호당은 내란 수계가 있는 정당, 국힘당 아닙니까? 내란 조직이죠. 당연히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은 내란 행위자 특별 입법 범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원 세월호 왜 작동이 안 됐습니까? 수사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조사만 합니다. 수사 기능이 없으면 조사는 되지도 않아요. 안 내놓으면 끝이에요. 안 내놓으면 처벌받게 해야 조사가 되는 거죠. 아닙니까? 특검 기능도 장착하고 특별재판부의 기능도 장착하고 이들에게 철저히 수사하고 정책 기본 등 박탈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해야 됩니다. 재산 몰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내란 인간을 철저히 밟은 처벌을 하고 이들의 뿔을 완전히 드러내야, 그래야 이 땅에 정치가 바로 섭니다. 문화적인, 교육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뿌리 막은 80년의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고기를 쳐들 겁니다.
독서가 돼서 주권자를 공격할 겁니다. 민주주의를 공격할 겁니다. 좌주의 권익을 침해할 겁니다. 여러 형태로 위장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장을 알아보지 못하게 교육과 언론이 기만할 겁니다. 기만당하는 주권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기만의 요새를 철저하게 분쇄하는 것이 이제 액트 시민 조직의 과제로 저는 봅니다. 내란세를 척결하지 않고는 민주정부 제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등등이 현재 정부의 모든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인사조치하고 있잖아요. 모든 공기업에 다 알박기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알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그걸 인수한다고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질은 망가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치인으로 지킬 게 있겠어요? 없어요. 내란세를 척결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패를 하면은 민주정부 실패합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국민들은 낙담할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훼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피로도라는 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말을 3개월 돼 쓰지 않았습니다. 기만적 협치와 타협에 깃발을 100개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껴안고 그들의 분노를 국정의 운영의 에너지로 분출시켜서 역동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한 겁니다. 우리 그거 되풀이하고 싶지 않잖아요. 중심을 딱 잡고 내란세를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철저하게 밟은 세고나고 새로운 미래를 건강하게 새로운 세대가 여기에 전부 모여들어서 나갑시다 하면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49세 같은 열정 가진 70대, 80대, 60대가 왜 못합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국회의원들 몇 사람 만났는데 다 이제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 길바닥에 3년전 하는데 얼굴이 새카멀 쩌는데 아니네 피부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동치 않고 끈질기게 자기 중심을 잡고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목사이기도 하니까 하늘에서 연발 받아서 그래. 그리고 나는 주권자들의 확신에 참 오늘날 주권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는 말도 쓰잖아요. 3년 전에 없었던 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 천만의 말씀. 그건 기만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그 말로 번복거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 국민은 최고 권력이다. 이 최고 권력의 주권을 침해하는 즉각 타도한다.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헌법 전문에 명백하게 그것을 명기시켜야죠. 감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누구도 어떤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정치가 시작돼요. 안 그러면 이들이 분탕질하는 것에서 우리가 헤매고 빠져있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진력을 당하고 그러다가 기회주의적인 사들이 권력을 잡고 이게 되풀이에요.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척결할 것은 척결하고 새 것을 채워야죠. 악마들은 내쫓고 그 자리에서 빨리 새로운 미래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니어 세대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뛰어올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뛰어와서 그들이 우리한테 효도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살죠. 이건 그냥 한 소리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책임을 지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분쇄하는 일, 이들을 밟은 세원하는 일, 이들의 재산, 주요 핵심 내란 분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추징금 정도 아니에요.
무슨 추징금이에요. 싹 다 몰수해야죠. 그거 국민들이 봐야 합니다. 반면쪽에 신 외국 세력들이 거머쥔 재산이 누구의 피입니까? 예? 최상범이라는 자의 뻔뻔한 것을 보세요. 어떻게 미국 국채를 사들여요?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더욱 자기에게 배가 불러지는 그런 따위의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법적 하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운영의 제도적 원리는 뭐냐? 견제와 균형과 상권 분리, 천만의 말씀. 행정, 입법, 사법 전부 다 요소화되어 있잖아요. 특권 세력들이 자기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됐지. 이게 정말 국민들, 인민 대중으로서 복마고 있느냐? 이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얼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했었어? 희생했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나섰어? 그게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놈들이 자기들끼리 견제 균형을 백날을 해봐야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냐? 그것이 종족으로 감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가 되고 있잖아요. 입법은 그나마 선출 권력입니다. 행정은 어때? 대통령 하나요. 사법부 시험 권력입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판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축구적 국민에서 멸사공공하는 것. 아까 애민이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모든 걸 걸고 정치인이 되기로 했으면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정치인이 됐으면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하자면 시대적인 임무를 받은 사제와 같아요. 그런 높은 기대를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의 정치는 바로 설 겁니다. 희생했어? 헌신했어? 너가 있어? 누가 있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의 민족사가 어떻게 들어있어? 세계 체제의 변화에 대한 미래의 대응책이 있어 없어? 물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한 주제가 돼서 육박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최 교수님 굉장히 신랑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칼도 함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에다 들이대야 되는 거죠. 똑바로 안 해? 나가. 이런 거죠. 주권자에게서 이렇게 돼야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 미래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혁명적 기세를 뿜어낼 때 이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역사의 본이 될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 오라스피에르의 헌신, 반통의 그런 모든 것들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이후를 만들어냈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죠. 1940년에서 48년까지의 이 순간이 우리한테 절호의 길이었어요. 왜? 일본은 망했죠. 중국은 내전이었죠. 러시아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미국은 저기 있죠.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길이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미국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아니에요. 그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됐던 거죠. 지금도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 안에서의 민족사의 투쟁의 문제,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량, 지난 100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역사, 제주 4.3의 학살, 여수순천, 한국전쟁의 희생, 이거 우리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지 않으면 그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럴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남북관계 복원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 입지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과 미국 한일 군사동맹 이거 완전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쟁 체제 아닙니까? 왜 그걸 용인합니까? 있을 수 없죠. 러시아, 중국 이 가운데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고 남북의 평화를 복원시키고 이것이 민족 전체의 역량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건 그게 이 시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